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네요.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미국 시장은 모두 3대 지수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마이너스 1.19%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도 0.46%, S&P 500도 0.81%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금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국외 시장, 국내 시장 어떤 또 이벤트가 있는지 오늘도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은 전에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든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백신도 빨리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조정의 이유를 네네.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이제 그 국채 금리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급적금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은, 급등해가지고, 네, 네네.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를 따로 만들지 못했고, 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뭐 기술주나 이런 쪽에서 주식에서 즉 돈이 빠져가지고 음, 채권으로 이동할 것이다. 네네. 뭐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음, 인플레이션 우려된다. 뭐 네네. 금리 인상 우려된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연준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이거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음,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뭔가 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납득이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조정이 나오니까 네네네. 사실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이유가 납득이 안 갔던 거죠. 그렇죠. 뭐 빠질 네. 이유가 없는데 계속 빠지니까. 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또 얘기하죠. 이제 음, 이제는 장단기 그 국채를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네네네. 이제 장기 국채 금리의 이제 그 하락률을 좀 만들어내겠다. 금리를 하락시키겠다. 네네. 그러니까 장기 인위적으로. 네네. 국채를 사고 예, 예, 예. 장기 국채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해갖고 네, 하겠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조절하겠다로 얘기까지 음, 나왔으니까 음. 국채 금리가 이제 안 움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은 이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네네. 이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약간 고평가된 주식에 대한 음, 차익 실현. 음, 근데 리포트는 계속 좋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더 간다, 뭐 네. 전망 밝다, 뭐 등등 얘기 좋게 나오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렇게 전망 좋은데 니들 왜 파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국제 금리를 가져다가 갖다 붙였었는데 음. 이제 그게 더 이상 안 먹힌 데까지 온 거죠. 아, 이제 국제금리로는 통하지 네. 않으니까 기술주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넘겨가는, 예.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고평가된 기술주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 차익을 실현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네. 시장이 원래 조정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도 오늘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네, 그냥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0. 몇 프로대 음, 그냥 겨우 조금 오르는 그런 형태? 네네네. 뭐 그런 정도로 마무리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어떤 그 향후 이런 네. 기관들이나 큰 자금들에 대한 대응을 알려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네네.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때문이지 음.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다. 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익 많이 낸 건 팔고 그렇지 않은 그렇죠. 종목도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연기금이 이제 지금 40거래일 연속인가요? 42거래일 연속인가요? 지금 네, 계속해서 매도세를 43거래일인가 될 거예요, 아마. 예, 네. 계속 매도세를 쏟아내는 이유가 그렇게 뭐 연관을 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예. 대형주 쪽을 이제 다루고 음, 있으니까 음. 오늘 연기금이 판 것도 보시면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다 네. 팔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총 상위권 종목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음. 그리고 덜 오른 종목들, 네. 약간 뭐 시총 상위가 아니더라도 네네. 뭐 중대형이나 소형이라도 이제 음. 저점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은 또 매수를 하더라고요. 뭐 음. 한국전력 같은 거라든지 오늘 뭐 금융주, 신한지주, 네네네. 포스코 음. 이렇게 조금 덜 올라온 거 상대적으로 네네. 그런 것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이 큰 자금들의 움직임들을 잘 보면 음. 이제 많이 올라온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의 음. 북적북적하고 또 개인들이 많고 음. 또 많이 올라오고 부담되니까 이거 네. 팔고 그냥 네. 가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연기금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는 이유가 뭐 예. 비중 맞추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입니다. 음. 그걸 또 다시 얘기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네. 초보 투자자들, 주린이들 네.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신 분들 전부 네네. 다 그 많이 올라간 대형주에 바글바글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엿먹어라 이거죠. 어, 그러니까 연기금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날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길 갔다가도 오늘 날 씨바 막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아, 그러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연기금이 네, 지금 오늘 이제 확정치로 매순 매도한 순서를 보면 음, 삼성전자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현대차, SK케미칼, 네, 삼성전기, 삼성 SDI 순인데 보면 그 최근에 주가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거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오버슈팅 나왔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을 음,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순매수 종목은 포스코 이건 잘 안 보는 종목이죠. 오늘 포스코 맞아요. 4% 정도, KB금융도 오늘 2%, 네이버는 어우 5.8% 정도, 신세계 뭐 이런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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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네네네. 그러면서 자금들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갔거나 음, 또는 이제 자기들이 선호하는 거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위에서 물려 있기 때문에 손실이 네, 있잖아요. 네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못하는 이러지도 상태. 예, 못하는 예, 예, 상태에서 예. 계속 이제 상황이 네네. 만약에 횡보가 나와서 시총 상위권에 계속 못 가고 음, 중소형주에서 막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네네. 못 참거든요. 아, 그렇죠. 무너지게 또 됩니다. 이사 가게 되죠. 또 네, 나중에 결국 그렇죠. 손절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음,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도 안 들어오죠. 네네. 연기금도 계속 팔죠. 네네.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금융투자가 지금 오늘 매수가 들어와서 뭐 단기적 상승을 주도할 거 생각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음, 음. 얘네들은 며칠 올라가면 또 팔 거거든요. 아, 네. 단타쟁이들이죠, 얘들은. 네. 그러면은 계속 재미없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음,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다른 데서는 막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음,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또 나오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고점에 들어간 죄죠. 이게 죄를 네. 물으라면 고점에 들어가신 죄밖에 그, 없는데, 뭐 잘, 남들이 또 이렇게 네.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남들 따라 같이 갔는데, 이제 잘못 간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죄를 많이 짓고 지옥에 네네. 가면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불지옥에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그 고점에서 매수한 그 죄 때문에 네네네. 조정을 받고 음, 있다라면 음.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네.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손절을 끊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야 왜냐면 될 이유도 없고요. 몰빵하신 회원님, 네, 그런 투자자가 많으니까, 네, 네. 예, 쉽게 손절을 할 수 없는 게 또 개인 투자자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아니 근데 손절 매도도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꼭 참고 참다가 저점에서 손절을 끊어내시니까 또 그게 문제죠. 그죠. 하려면 일찍 네, 하시던가, 네, 네. 예, 아니면은 좀 이렇게 돈을 들고 기다리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질러 놓고 보시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보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음, 뭐 음. 손해를 좀 보고 계실 수도 있겠고 네네네.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음. 일단 대형주들은 일정 기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또 그 이상으로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 네네. 그냥 그 부분 감내를 하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음, 그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네. 글쎄요. 일단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뭐 천하의 삼성전자가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줄 줄이야 라고 생각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LG전자나 뭐, 뭐 전부 다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뭐, 네. 우량주라고 믿고 샀는데, 조정폭이 10%도 아니고 20%씩 축축 들어와 버리면, 힘들죠. 견뎌낼 사람이 잘 없죠. 없는 네네. 상태라서. 아, 좀 그런데, 이럴 그러니까, 때는 이제 뭐, 네. 잘하는, 연기금이 뭐, 계속 뭐, 43거래 연속 판다고는 하지만, 연기금도 잘 살펴보면은,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약간 좀, 참조를 하시면, 네. 매도하는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음, 연기금이 요즘에 매수하는 종목도 보면 네네네. 고점에 있는 건 다 때리고 네. 저점에 있는 거 사고 있거든요. 네네네. 또 연기금이 또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일단 그래도 저점 매수에서부터 들어오는 부분들이 괜찮은 네네.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수급을 좀 많이 분석해서 보시면 음, 이제 방향도 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네네. 아 얘네들은 금융투자가 많이 샀기 때문에 뭐 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구나. 네네. 아니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나오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 종목이 조정을 계속 받아요. 네네. 조정을 계속 받는데 음,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 네네. 이건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제일 힘들죠. 네, 개인 그죠. 투자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연기금이나 이런 내가 생각한 매수 주체들의 평단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네네네. 도대체 얘네들 얼마에 샀나?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물려 있어요. 음. 근데 주식이 떨어질 때도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것은 자기들이 손절 매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일단 팔고 나오겠다, 먹고 나오겠다라는 이제 그죠, 의지가 그죠. 보이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는 종목들이 예전에 고영 같은 종목이 그랬죠.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고영 네. 같은 종목들이 그 10만 원 미만에서 외국인들이 네. 많이 물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15만 원까지 뛰었던가요? 한 갑자기 50% 빵, 당장 예, 빡 뛰고, 50% 네. 됐어요. 네네. 뭐 그런 형태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노리고 있어도, 음. 이거 팔 종목이다, 안 팔 종목이다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판단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회사도 멀쩡하고, 뭐 다 괜찮은데, 음, 외국인도 많이 매수했고,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네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보고 있다가 돌아설 때 음, 잡아 놓으시면은 거의 대부분 먹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아시려면은 일단 네. 수급 주체적인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 왜 파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그죠, 그죠. 필요하신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시면은, 부자파 주식학교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네네. 손투자는 또, 내일 공부해야죠. 시황도 네. 하시고 계시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가장, 생각됩니다. 네,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나는 특별하다는 뭐 그런 느낌? 아, 네, 우월감? 네, 아, 그런 난 것들도 달라? 있으시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책 한두 권 읽고서 네. 다 봤다. 음, 다 끝났다. 네네. 이제는 나는 이제 투자에 대한 모든 공부를 끝마쳤다. 네. 하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주식 투자를 10년 넘게, 뭐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항상 모자라서 공부하거든요. 아, 그 뭐 해도 해도 어려운 게 또 네네. 주식 투자고, 해도 해도 할 게 또 많은 게 주식 그렇죠. 투자라서, 항상 네네. 그리고 나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 음, 그 다양한 대응들을 계속 경험을 삼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책 몇 개 읽고 양봉 두 개 붙으면 다음날 또 양봉? 음, 뭐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시거든요. 네네. 이거는 수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답이 음, 있는 게 아니기 음, 때문에 음,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안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네.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잔소리 같네요. 네. 하여튼 뭐, 음, 수익을 내고 계시고, 회원님들을 잘 뭐, 예, 말씀을 잘 드리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을 또 들으면 그게 또 네네. 나쁘진 않으니까 독보다는 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국내 시장, 국외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종목들 어떤 수급 상황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